우선 저희 무거운 분위기였던 영화인 만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감독님이랑 이제 배우님들 인사 먼저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먼저 좀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엔자를 연출한 황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그 불금의 홍대인데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엔자 다솔 역의 김다솔입니다. 저희 8월 31일 날 8월 마지막 날 관객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9월 시작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자리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비 역을 맡았던 배우 추선우입니다. 정말 금요일 밤 홍대인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열심히 GV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엔자 간호자문위원으로 나온 조민승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MC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작년에 제 전주 영화제에 나왔을 때 감독님을 처음 뵀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영화가 재개봉을 해서 이렇게 만나뵐 줄 몰랐고, 아무래도 감독님이나 배우님 또 선생님도 약간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소감, 재개봉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반대로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고 또 극중에서도 판토마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또 출현했다고 했던 그 의료 현장을 비췄던 영화가 먼저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 주제와 또 판토마 바이러스에 대한 각각의 시각으로 바라봤었는데 다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바이러스라는 그런 배경보다는 이제 태움에 대한 주제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또 감회가 새롭고 보는 관객들의 시선도 또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봉이란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먼저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관객을 만나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우리 영화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한 분에게라도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 기다렸는데요. 관객분들 마주보고 있으면 뭔가 되게 복잡하고도 되게 마음이 이상해요. 뭔가 그런 마음 드는데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개봉을 하게 돼서 또 저희 그 배급사 박명 대표님께도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간호사 분들의 그 처우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짧게. 벌써 또 마무리 소감 같은 멘트를 해주셨네요. 사실 이 태움이라는 소재가 참 어렵고 또 다루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간호사로서 이런 의료 쪽의 기사를 좀 많이 쓰는데 태움이라는 걸 항상 쓸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이렇게 쓰는 게 간호사의 뭔가 좀 더 대우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밝힐 일인가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걸 또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약간 감독님도 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들었어요. 약간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달갑지 않은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감독님이 태움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배우님들은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지 어떤 느낌으로 여기 이 영화에 참여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선우 배우님 먼저 하실까요? 감독님 먼저 할까요? 감독님 먼저 하시죠. 그 인플루엔자라는 시나리오는 제가 2016년에 먼저 썼었고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5년도에 메르스를 보면서 전염병과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폭력이 전염이 된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도저히 제가 쓰고 나서 영화로 만들 만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하드에 넣어뒀고,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제가 군복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복학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하드에 묵혀두었던 인플루엔자를 보고,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하던 와중에 태움의 기사를 많이 보게 됐고, 그러면서 태움을 알리는 어떤 예술 매체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 구상 단계에 있으셨을 때 저한테 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극을 이끌어가는 인물의 이름은 제 이름이 될 거고 제가 맡아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걸 많이 체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나를 선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우로서 한번 긴 호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고 제 역할을 되뇌이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 정말 제가 혹시나 잘못 전달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저는 마음은 처음 가벼웠으나 뒤로 갈수록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뉴스나 그 다음에 간호사 커뮤니티 매체에서 또는 페이스북 대숲 같은 곳에서 태움이라는 주제는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겪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함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알림으로써 다 같이 공유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개선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에 대한 그 위로나 아니면 자기 모습에 대한 직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직면됨으로써 그 간혹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같은 게 조금 더 나아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얘기가 이 영화 안에 조금 녹아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태움을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겪었던 태움은요, 이유가 있는 태움도 있었고 이유가 없는 태움도 있었고 인계로 넘어갔던 태움도 있었고 조금 다양했던 것 같아요. 프리셉터는 한 명이었는데 저를 가르치셨던 프리셉터가 저랑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이랑 두 분을 프리셉터로 이렇게 놓으셨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노트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꼼꼼히 하는 성격이라서 꼼꼼히 과제도 열심히 수행해 갔었고, 또 반대편 선생님은 노트 정리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둘이 비교당하면서 당했던 태움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간호사라서 받았던 희롱이라든지 이런 태움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간호사 사회에 또 남자 간호사가 버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제 뭐 이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아니고서는 사실 남자 간호사님이 또 버틸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병동 같은 경우에는 여자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처치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호사 생활하면서 실제로 태움이라는 걸 좀 당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뭐 외계인이시니 뭐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라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니 국가고시는 어떻게 통과해서 왔니?부터 시작해서 그냥 항상 3-4시간 동안 이제 오버타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좀 흔했던 것 같고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저를 유령 취급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간호사들은 무조건 배워야 돼요, 임상 현장에서. 근데 뭐 커튼을 쳐버리고 처치를 보여주지 않거나 아니면 회진 때 무조건 따라다녀야 되는데 뭐 회진 못 보게끔 뭐 딴 데 가서 뭐 해라 뭐 저 해라 하면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죠. 저는 그런 태움을 당했고 옮기고 나서는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 다솔 배우님이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약간 프리셉터가 됐을 때 이게 느낌을 받았던 건 저도 답답해하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그런 신입 간호사들을 제 의지가 아닌 뭐 타인의 의지든 아니면 제가 그렇게 스스로 됐든 어느덧 제가 그런 신입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배우님의 그 감정선이 굉장히 되게 사람 한 판을 걷는 것 같다. 내가 되게 느껴봤던 저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긴장감이 굉장히 잘 살려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나 아니면 선생님 두 배우분이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또 이런 장면은 굉장히 찍기 힘들었다. 뭐 하시는 일 있으면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은비와 함께 걸어가던 그 길과 그날 은비랑 같이 보냈던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순간이 평범한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요. 잊기 쉬운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팠던, 마음 아팠던 소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간호사님이 질문 주신 거는 뭔가 감정이 고조되고 이런 거를 말씀드려야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해서 희망찬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제가 고민을 이렇게 하는 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었던 게 아니라요.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다솔이랑 저희 집에서 맥주 먹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간호사 선후배로 만났지만 거기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은 동네 친구 둘이 만나서 먹는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장면이라서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기억에 남았다. 이런 관점을 생각했을 때 저는 모든 장면이 다 힘들어서 기억에 남고 영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달리기 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테이크도 많이 갔고 테이크 첫날에 한 15테이크 그게 촬영 첫날 밤에 찍었는데 테이크도 많이 가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리고 주는 어떤 의미가 제가 담고 싶었던 은유라서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다솔의 대사 중에
너는 나중에 신규가 들어오면 안 그럴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신규가 들어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좀 뒤로 흘렀을 때 다솔이 은비에게 그냥 내라고 하세요 라고 대답 이렇게 시키는 그 장면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화를 봤을 때 은비의 모습이 과거에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연차가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제가 프리시터가 되고 다른 간호사들을 지도를 할 때 지금은 나는 다솔이 되어간 것 같다라고 보여졌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나도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현장에서는 후배 간호사에게 그냥 내라고 대답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솔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극중 다솔이 아닌 조금 더 나은 다솔의 모습이 되고 조금 더 본받을 수 있는 선배 간호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쯤 되면 또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요. 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기사를 썼을 때 이 영화를 보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태움이라는 게 전염된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누굴 괴롭히려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좀 몰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나 아니면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태움이 왜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까요? 감독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나라는 간호사 한 명이 맞는 환자 수가 너무 많고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인력인권법도 제정을 하려고 지금 많은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힘을 써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환자 수를 제한하고 초과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열악한 환경이 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인물들이 여기는 간호사가 많이 없다라든지 사직이 안 되고 그런 언급을 제가 많이 넣었던 이유가 시스템 때문에 폭력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또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있을까요? 물론 현장에서의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람 개개인들의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어떤 술기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간호 행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익히는 시간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되게 질문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움의 개체는 다 다른 개인이기 때문에 또 그 개인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서 괴롭히는 이유가 있고 또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참여하는 태움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행위보다는 그거를 방관하는 행위도 태움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는 옆에서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았고 원래 그랬었으니까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고 신규니까 저건 당연해라고 바라봤던 시선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저마다의 그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유 하나를 특정 찍어서 콕 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찍은 분들도 그렇고 이런 저 같은 기자 입장도 그런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의 느낌이 어떨지 너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혹시 대표해서 저 약간 영화 어땠다 그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걸까요? 아니 여기서 보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감독님 다시 만난 세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시던데요. 저도 채팅방을 잠깐 봐도 되나요?
질문이 다솔짱님 카메라 앵글이 흔들리는 기법. 좀 분위기가 어두워서 가면 분위기가 어둡게 됐네요. 네. 다시 만난 제가 소녀시대 제가 소녀시대 뭐 이렇게 열렬한 팬은 아닌데 한때 그 싸이월드 부금도 지고 그래가지고 한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만난 세계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첫 번째는 이 간호사 은비와 다솔이 병원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그러니까 열악하게 만드는 병원의 환경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만났을 때는 또 분명히 다른 관계일 것이다. 다른 감정을 서로 교환할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제가 다시 만난 세계를 사용했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게 제가 16년도 촛불 집회할 때 이제 20살이었는데 그때 이화여대에서 대해서 다시 만난 세계가 굉장히 저항곡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항의 의미로 활용을 했습니다. 팬은 아니신 거군요. 한때 한때 팬. 지만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번에 컴백을 하셨는데 아직 개봉 때문에 컴백곡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찐팬은 아니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순서대로 다시 가볼게요. 다솔장님이 이제 문의 주셨다고 질문 주셨는데 다솔짱 감사합니다. 앵글이 흔들리는 기법이 많이 보였는데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앵글은 제가 촬영 감독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촬영 컨셉이 병원에서는 삼각대를 쓰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배우들의 연기를 자연스럽게 프레임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블로킹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영화가 가지는 어떤 리얼리즘이라는 문법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관객이 어떤 객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장면 안에 들어와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태움이 벌어지는 상황과 카메라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병원 밖에서 굉장히 멀리서 보다가 나중에는 어떤 탈의실 같은 데서 완전히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태움의 상황과 카메라의 거리들까지 계산했을 때 조금 핸드헬드로 보여주는 것이 충분히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같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음료 마시는 어피치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함께 달리는 장면이 있고 또 좀 영화 쪽 가다 보면은 다솔이 먼저 앞질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그리는 대상은 간호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청춘들의 모습은 본인이 본인 의지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서 강제로 달리게 하는 그래서 걸어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본인의 페이스대로 갈 수 없지만 사회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전진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다루는 그런 컨베이어 벨트의 소모품은 간호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습을 좀 은유적으로 보여주려고 생각을 했고 가로질러 가는 거는 그런 환경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이렇게 후임인 은비라든지 신임 그 선임인 간호사들도 제치고 다솔의 어떤 욕망이라긴 그렇지만 시스템으로부터 어쩔 수 없게 나오게 된 그 은비의 적대감이 이렇게 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앞질러 나가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 되고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으시면은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여기 채팅방에다가 감독님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의 의도는 달리기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었는데 어쨌든 뛰는 건 또 배우님들이 또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테이크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했던데 어떠셨어요? 가장 힘든 씬은 아니었던 건가요? 그 씬이
힘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날 저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 중 하나인 이유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첫 촬영 날 마지막 씬이었는데 그날 굉장히 더웠어요. 너무 덥고 아니 날이 정말 더웠는데 그날 뛰고 나니까 온몸이 땀으로 이제 범벅이 되면서 모기가 달려들고 주변에 같이 뛰는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그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그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장면이 되게 한여름밤의 꿈처럼 기억에 남아요. 네.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때 달리는 씬 하긴 이렇게 뛰다가 넘어지시는 씬도 있지 않았어요? 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촬영하면서 제가 뒤쳐져야 하는데 언제 뒤쳐져야 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다 만들어진 거 보니까 저는 제가 거기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움직임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뭐 그때 힘든 거 그런 건 딱히 없었고요. 넘어지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 네. 전 오히려 선두로 뛰시는 다솔 배우님이 힘들었지 저는 괜찮습니다. 공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촬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달리는 씬도 아니고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근데 별로 안 힘들었어요 촬영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죠. 왜냐면 이 밝은 분위기의 영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진중했어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대하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으나 육체적으로는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영화 되게 행복하게 잘 작업했습니다. 그날 첫날에 이제 달리기 씬을 찍기 전에 전부 다 다솔의 집,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다솔의 집을 모두 첫날에 찍었는데 다솔 배우님 혼자 나오시고 집에서 큰 액션이 없이 액션이 다 이런 거였어요. 자, 누워 계시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다음 씬 또 누워 계시다가 다만세에 맞춰서 일어나세요. 이런 거였다 보니까 제가 테이크를 좀 경제적으로 가는 편에서 테이크를 많이 안 가서 한 테이크에 오케이 나고 이래서 배우 스태프분들이 첫날에 다들 서로 긴장했는데 제가 한 테이크마다 오케이 하니까 다 이렇게 영화를 날로 찍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다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고 이제 저녁을 먹자마자 제가 그 세팅을 해서 달리기를 한 15바퀴를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그 아마 자기 배우분들은 또 감사하게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아마 조금 달리시는 데 있어서 힘드시긴 하셨을 겁니다. 그냥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거의 그 정도 고유적이셨네요. 네. 이건 좀 제 취향입니다. 네. 태움 실렁님이 네, 추선호 배우님 태움으로 이행시 해주세요. 진짜로 공지일까요? 미치겠다. 태연 씨가 한 건가요? 제 눈에 지금 태연 씨가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잘하시는데요. 감독님 빠질 수 없잖아요. 감독님 그 테티서가 있는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는 제가 알아서 그냥 못 띄우면 되나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선창을 잘한 것 같은데 뒤에서 망가졌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려고요. 네, 두잇두잇추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김다솔 배우님과 추선호 배우님의 몸싸움이 정말 리얼하게 느껴졌는데 네, 그 장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합을 맞추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배우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리허설을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리허설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고 액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디렉팅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리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케이를 하기 전에 컷을 했고 그 다음에 배우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중간에 컷을 한 다음에 테이크가 조금 더 가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가야 되는 그런 테이크였는데 중간에 컷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스크린에서 제가 모니터로 봤을 때 여기서 굉장히 과잉이 된 것 같다 해서 이제 컷을 했는데 배우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스태프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컷으로 하는 게 영화에 맞는 것 같다라고 배우분들도 오케이 해주셨고 스태프분들도 오케이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답변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간혹 이 다솔장님 다솔장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더 심한 간호사분들의 태움 세계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다면서 네, 각자의 해결 방법 각자 생각하시는 태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해결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태우는 태움 당사자와 1대1로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당사자가 대화를 원치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왜 저런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근무하는 병원이 3번째 병원이긴 한데 이전 병원에서도 뭐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조금 이유를 알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안다고 해서 바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왜 그러는지는 알고 당하는 게 그래도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제 그 인플루엔자의 크레딧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승 간호사님 외에도 태움에 대해서 굉장히 증언을 해주신 분들 뭐 저희 엊그저께 신도림에서 GV를 같이 했던 이제 김재희 간호사님도 계시고 이제 거기서 간호사분들이 되게 여러 분이 계신데 이제 남성 간호사님은 민승 간호사님 한 분이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여성 간호사분들이신데 결국에 뭐 이게 어떤 젠더적인 원인이나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환경의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래도 뭐 김재희 간호사님이나 민승 간호사님처럼 이렇게 간호 환경에 직접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고쳐져야 되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취재를 했던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기에는 결국에 이 간호사 수를 늘린다라기보다는 좀 수적으로 그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양적인 해결이 아니라 질적인 해결이 좀 도모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계시는 내부의 분들 그리고 또 바깥에 계시는 저희 관객분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팎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그런 태움 해결 방안이나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 글쎄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태움의 해결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미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태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움이 아니라 폭력의 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폭력이 왜 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움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는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히라노 게이치로의 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개인을 분인이라는 단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인이라는 게 나눌 분자를 써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가 존재하냐, 진정한 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랑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나를 봤을 때 너의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인관계로 맺어진 어떤 네트워크화 돼서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따라 나의 다른 분인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라노 게이치로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태움의 현장에서 프리셉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모습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냥 두시고 내가 누군가랑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나로 있을 때 더 만족감을 주는 사람과의 분인을 더 높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인에서 형성되는 것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되게 간단하게 말하는 거일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라는 저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 진심이 담겨 계신 것 같아요. 스스로 좀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간호사분들 태움을 언젠가는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도 우리 모두 신입일 때가 있고 그거를 버텨내야 또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신을 강하게 키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들을 좀 봤는데요. 칭찬이 꽤 많아요. 네, 무시하겠습니다. 주연 배우님들의 태움 실험님, 네. 주연 배우님들의 아름다움도 캐스팅에 포함되어 있네요. 눈이 너무 부셔요. 간 눈. 굳이 읽으시나요? 이 감독님 목소리 좋다는 거 왜 안 읽으시나요? 두이두이추님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사인 받아가세요? 방금 제가 두이두이추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즌 2 나오면 시즌 2가 뭐 당연히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영화 스크린 밖에서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보러 와주신 것도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의 영화를 찍게 되면서 배우분들의 준비 과정이 궁금하네요. 네. 이거 배우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호흡의 영화를 찍게 되면서
아무래도 저는 장편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20분 내외 단편 작업만 하다가 장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건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찍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순서대로 장면을 찍는다는 게. 그래서 맨 뒷장면부터 먼저 찍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적절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그 당시에 감정을 1부터 10으로 생각을 해서 장면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장면은 한 7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이 장면은 8까지는 올라와줘야 그 다음 장면이 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계산식으로 먼저 처음에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림을 그려놔도 현장에서 까먹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뭐 만약에 어제 5씬을 찍었다. 근데 오늘 6씬이다. 근데 이제 내가 처음에 그림 그려놨던 숫자랑 많이 다르게 제가 5씬을 했어요. 그러면은 6씬은 5씬의 흐름에 맞게 감정선을 이어서 최대한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알아서 컷 편집을 해가면서 조금 감정선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저는 긴 호흡을 한다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딱히 내가 긴 호흡으로 영화를 끌고 간다라는 접근을 하진 않았고, 저는 다솔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고통이나 고통, 아픔, 슬픔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을 살아갈 때 폭력을 예민하게 감각하려고 했고, 그것을 다솔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다 보니까 몸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많이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 몸이 너무 이제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선 문제로 아무래도 테이크를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이미 제 감정 상태가 다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테이크를 갔을 때 한 번에 가든 두 번에 가든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도록 그 준비된 상태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은 아마 제 몸에 어떤 문신처럼 저의 흔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질문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총 몇 회차 찍으셨나요? 하루에 한 씬을 찍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5명의 스태프과 배우 1명 이렇게 해서 경찰서를 하루 따로 찍고 경찰서 나오는 장면, 길거리, 그리고 그렇게 하루, 그리고 뉴스 장면을 또 하루 스튜디오 빌려서 찍었고, 그렇게 2회차가 이제 조금 분리를 했었고, 나머지 본 촬영이 8회차였어서 다 합치면 10회차네요. 보통 영화 찍을 때 그 정도가 평균인가요? 그 다른 장편은 그 굉장히 상이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근데 다른 장편은 보통 평균적으로 25회차에서 많으면 40회차? 독립 장편 기준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단편으로 제작 지원 받았던 거를 늘려서 예산도 많이 없었고, 그러면서 회차를 줄여야 됐고, 그래서 시간이랑 일정 그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짰는데, 다행히 컷들이 적어서 그래도 컷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타임의 시간에 관해서, 일정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저희가 단편을 장편으로 늘릴 수 있게 해준 분이 오늘 깜짝 와주셨는데, 저희 그 PD님이 오늘 원래 갑자기 와주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은
코로나 때 병원 세트도 빌리고 한번 일어나시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해줘서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라스트 씬은 원래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그 여러 가지 경로가 많았는데 라스트 씬, 엔딩 씬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작업했습니다.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나는님이 올려주신. 질문은 이렇게 있네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끝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면서 파격적으로 끝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영화의 의미와 그런 것들을 좀 감독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지.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런 영화다라고 말을 해주신다면. 인플루엔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판타지가 없는 영화입니다. 판타지라는 것은 현실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결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미디어를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인터뷰했을 때에도 그런 걸 넣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는 폭력, 그분들이 노출된 폭력은 굉장히 매일 일상이지만, 그거를 그분들이 당장 문제가 있어서 사직서를 내서 바로 받아주고, 수간호사나 어떤 간호과장 내지는 병원 경영진을 따져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넣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없겠죠. 그리고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간호사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미화됐다, 실제는 더 심하다라는 댓글도 많이 받고, 요즘은 이렇지 않다라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영화가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분들이 소수자 분들이고,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모든 병원에서 이래라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이지 않다고 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령 조금은 역사적인 얘기지만 다른 예시로, 이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을 때 광주에서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시겠지만, 그리고 태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이걸 겪지 않았으니까 요새 저런다는 거는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간호사분들, 관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이 소수라고 해서 표현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가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려고 판타지를 제거한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은 보시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왜 인물들이 변해가는지, 왜 시스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지, 간호사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제 의도와 맞닿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디선가는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영화가 절대로 그렇게 과장되지 않았다.
제 지인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선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뭐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고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소수가 당했다. 또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떤 간호사분이 말할 때도 이거는 소수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자기가 보고 뭐 또 느꼈을 때는 뭐 자기가 근무했었던 신규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혹은 더 약했지만 영화에서 과장되게 표현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병원에서 해당 부서에 내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부서에서 한 명이라도 그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한 병원마다 한 명이라고 했을 때 결코 소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하는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누군가는 당연히 불편해야 되는 이야기고 또 누군가에게는 봤을 때 위로가 돼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영화가 저에게로서는 위로가 됐었고 또 그 DM을 보내시는 분에게는 또 불편함이 됐었다면 그 불편함을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방관은 하진 않았는지 또 혹은 본인이 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울 효과처럼 이렇게 직면이 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또 그 나름의 개선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요. 좀 더 간호사의 현실을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질문도 지금 이제는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하게 뭐 마지막 말로 끝내기엔 좀 아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영화 인플루엔자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보시는 거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하실까요? 저부터요? 예. 아이디어 먼저 있으신 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추성수 배우님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생각 좀 하겠습니다. 영화 인플루엔자는 전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간호사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이 좋은 영향을 전염시켜주세요.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제가 정말로 한 분 한 분 모두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선생님? 자신까지는 아니지만 뺏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인플루엔자는 저는 조별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모여서 뭐 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개선점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원인이 무언지 또 과정이 뭔지를 다 같이 의논을 하고 생각을 맞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서서 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플루엔자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 혹은 인플루엔자를 보셨던 관객분들의 저마다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물음표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플루엔자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민승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해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양심에 찔리는 영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약간 위로가 되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만든 제작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울이라고 말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오늘 보러 와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로 되게 감사합니다로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